주식계의 흥미로운 비밀 정보를 파헤친다. 주식 정보위원 마르스입니다. 이번 3회의 주제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골라보세요. 여러분은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앞을 보니 전방에 10명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서 그대로 가면은 10명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1명이 죽습니다. 왼쪽으로 틀어 벽을 받게 되면은 보행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를 자동차 상황으로 바꿔본 것인데요. 아마 개인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죠. 인간도 내리기 어려운 판단을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에 교육시키는 건 더욱 어렵고요. 물론 이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인명피해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느냐? 교통사고는 현재의 교통 시스템 설계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꼭 자율주행만이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핵심 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라는 거죠.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25년도에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벤츠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을 본격 출시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IT 업계가 자율주행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액만 800억 달러, 약 하나로 9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더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2000개의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달고 다니는 IT 기기의 등장이자 자동차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어떤 점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체증 완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준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운전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이 16시간의 12%인데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이 시간에 운전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가치 있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운전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도심에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안전거리 확보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도로에 더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주거 공간의 주차장도 필요 없고요. 이러면 자동차가 차지하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주거 시설이라든가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먼저다. 사실 자동차처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영국 조사에 따르면 사실 자동차 사용 시간은 4%밖에 안 되고 약 96%는 주차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해서 공유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더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자동차가 인간 없는 택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유를 통해서 굳이 할부금, 연료비, 주차비가 나가는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 싸고 더 빠르게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율주행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의 계획 중 하나는 나의 자율주행차가 내가 출근한 뒤에 도심에서 택시처럼 돈을 벌면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오케이, 너도 나도 자율주행차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코리아도 빠질 수 없겠죠. 과연 한국도 자율주행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자율주행 연구를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30년 전에 한민홍 전 고려대 교수가 자율주행을 연구했었는데요. 1992년 국내 최초로 무인자동차 시범을 보였으며 93년에는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 도전했고 95년에는 비 오는 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자율주행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대로 쭉 갔다면 한국의 테슬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쉽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코리안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죠. 놀랍게도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대당 2,000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투입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2010년도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카오디오로 유명한 하만을 구조에 인수했고 다음 M&A 대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NXP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더더욱 질 수 없죠. 2022년 하반기 자율주행 레벨 3 기술 적용 첫 양산차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로보라이드 택시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정부도 2027년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총 1조 9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작년 1월에 발표했죠. 여러분들은 몇 년 이내에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돈 벌러 가볼까요? 김동석 어드바이저! 네, 지금부터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인포뱅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가장 크게 올라갔고요. 그 이유로 본다 한다면은 애플카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충분히 우상향이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를 매수한다라기보다는 2만 원을 좀 깨면은 그때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 애플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이슈도 있겠지만 4월 20일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4월 20일로 보자면 약 한 2월 말에서 3월쯤 매수를 했을 때 2만 원을 깨고 내려온 구간대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높은 부분이다. 그래서 2만 원 깨는 거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때부터 급등세가 크게 나왔었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나 애플과 관련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요한 거는 인포뱅크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저는 부담되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20년도 8, 9월에 오른 걸 보면은 이 당시에는 자율주행의 대장주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등은 인포뱅크고 2등이 모트렉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저는 부담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가 라닉스라는 기업입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서도 자율주행 통신, 이 VTX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2등을 하기도 하고요, 3등을 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고, 2020년도에 자율주행 이슈로 급등 나온 거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뒤지지 않는 급등세가 나왔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20일 이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9,500원에서 이 만원 사이에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인포뱅크, 모트렉스와 같이 추세 우상향 같이 눌림목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TNW 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